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해외에 계신 대한민국의 동포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2025년 4월 6일 일요일입니다. 4월 4일 날 있었던 충격으로 인해서 국내외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상심하시고 또 지금 실망과 함께 좌절에 빠져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좌절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걸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공산주의 사회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체주의 사회로 갈 것인가,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거의 동시에 지금 국가 체제를 지금 훼손시키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란 것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걸출한 스타들이 함께 그 국가 개혁 작업에 참여를 하며 지금 아주 엄청난 속도로 미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지난 4월 3일 시내 프레스 센터에서는 세종연구소가 주최하는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브래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부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많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에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종 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한 뒤에 프레드 플라이츠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그 자리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 덕분에 깨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뿐 아니라 한미일 3자 정상회의도 가능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한국 내정에는 간섭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도 그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야기해보고 싶다고도 했고, 또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중국에 대해서 오늘날 위협은 중국으로 지금 중국이 모든 국가를 다 멀어지게 해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이 많은 미국 대선에서 간섭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고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라면서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는 트럼프의 당선을 원하지도 않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그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축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본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의미가 있느냐? 이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의 정권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했던 인물이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미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백악관 안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역공작이 혹시 이어졌나?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지금 공교롭게도 한국 시간 4월 5일 그러니까 4월 4일 미국 시간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미국의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전국 안전국의 이 국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해임된 사유를 봤더니요, 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 뭐 여러 얘기도 있고 한데요.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명 전원 일치로 파면된 것에 대한 NSA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닌가라는 이 추정이 지금 워싱턴에서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을 특사로 좀 파견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업무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경호실, 비서실 전부 대통령의 업무 복귀 준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대 0으로 지금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NSA 국가안보국에 지금 정보 수집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NSA의 국장이 대통령 측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NSA의 하우 장군은요, 공군입니다. 30년 넘게 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 아주 정통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마크 밀리 전 미국 합참의장이 추천했던 인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크 밀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미국에서 중국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면 먼저 중국에다가 이런 사실을 통보해 주겠다고 했던 이 정신 나간 인간이었어요. 마크 밀리라는 자가. 지금 현재는 퇴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기존의 국가에서 배려해 준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아마 경호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우라고 하는 공군 장군이요, 바로 친 바이든 인물, 친 딥스테이트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NSA 같은 경우는 CIA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쓰면서 최고의 최첨단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그런 정보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할 일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전에 4년 전에 문재인이 2020년 당시에 조 바이든 측과 합세하여 지난 2020년 미국의 대선 결과를 바꾼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선거 부정의 불법 조작이 밝혀지는 순간 미국의 민주당은 줄줄이 체포가 될 것입니다. 즉, 조 바이든을 비롯한 친민주당 인사들은 이와 같은 미국 내에서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우려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여러 재판관들과 바깥에 민주당과 또 다른 비선 라인들이 지금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전화 통화에 대해서 NSA가 100% 도감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서도 그 도감청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닌지 현재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적지 않은 한국 국민들은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느냐 라면서 지금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다 엿볼 수 있는 NSA가 이러한 도감청 작업을 해오면서도 그곳의 최고 우두머리, 최고 책임자였던 수장이 공군 장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이든의 하수인이요,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라서 의도적으로 허위보고 내지는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도 적시에 뭔가의 조치를 대한민국에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중국 편을 먼저 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왔던 마크 밀리가 직접 뽑은 후에 조 바이든에게 추천했던 이 NSA 국장은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에서는 원하는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 여기다가 지금 로라 루머라고 하는 아주 맹렬한 우파 여성이 있는데 이 로라 루머 역시 이와 같은 인사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 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NSA의 간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전에 DNI를 했던 제임스 클래퍼라는 장군 출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클래퍼는요, 아주 도널드 트럼프를 혐오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이 지금 하우 장군과 같이 이번에 쫓겨난 노블이라고 하는 여성 이 부국장도 있는데 이 여성 부국장 노블 역시 이 클래퍼 제임스 클래퍼 전 DNI의 아주 양성을 받은 부관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제임스 클래퍼 장군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뭐 국가정보장 역할도 하고 했지만은요, 모든 그의 조력자와 지지자들은 전부 다 공히 조국,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을 한 자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일이, 즉 NSA 국장이 전격적으로 경질되고 해고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있었던 인사 참사가 작금에 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별로 그게 상서롭지 못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단순한 무슨 소문이나 풍문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 4월 4일 날 확행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요, 트럼프가 또다시 인사 참사를 벌였다, 뭐 이런 이야기로 와전이 될 것 같아서인지 몰라도요, 미국의 언론들도 매우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완곡하게 지금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를 지금 분리시켜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NSA 국가안보국과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지금 미국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리를 했어야 하는지 지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보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분들을 아주 굵직한 사람들을 앉혔었죠. 그러나 앉히고 난 결과는 썩 결과가 좋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에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다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켰던 데 대해서 회한이 남고 후회가 남아서니 모르겠는데, 지금 어쩌면 그와 같은 후회가 남지 않을 일,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라고 하는 것은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입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있었냐면요, 하루에 NSA가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 40톤, 50톤 특장 트럭으로 최소 5,000대 분량 이상을 정보를 생산한다는 그때 얘기입니다. 대략 그때가 1992년, 3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죠. 그러면 요즘에는 이 NSA가 얼마나 더 발전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를 망설일 틈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첩보 정보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중국발, 북한발, 러시아발, 또 사이버 안보 침략 행위가 지금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 선포 때 얘기했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미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반도도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라도 이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와 사이버 사령부를 좀 더 확실하게 딱 분리를 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자 하는 그 NSA가 어떤 전체적인 업무의 사령탑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볼더라도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확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확행을 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에 인사 조치를 했다. 또 그 과정에서 볼 때 그 하우 장군이라는 사람도, 또 넬슨이라는 그 부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지금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 와퍼에서는 사이버 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윌리엄 J. 하트만 중장이 NSA의 국장 대행으로 임명됐다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NSA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던 쉴라 토마스가 지금 부국장 대행으로 임명이 됐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버 보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 이미 사이버상에서 전 세계가 현재 전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전혀 자유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국가안보국의 국장과 부국장이 동시에 해임되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조계에
유명한 그 변호사 이런 분들도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결정이 외부의 위협이나 공갈, 협박을 받아서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거라면 당연히 그건 무효화시켜서 새롭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지금 아주 장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인구의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하고 심사숙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좀 신중한 논의가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에 저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재판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이전부터 해왔고 전혀 지금 유튜브로부터 좀 배척을 당하는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이 두 채널을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대단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이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NSA의 수장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업무였던 대도청 감청으로 인한 이 첩보 생산에 있어서 무엇인가 허위로 날조가 됐거나 지연보고 내지는 누락보고된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보고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조심스럽게 한번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